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르면 7월 초에 선고가 나올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권선택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금 당선 무효형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어제 열린 그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피고인 신문을 모두 끝내고 결심 공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권 시장에 대한 이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은 7월 초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보다 한 보름 가까이 늦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 자수한 총무국장의 증인 채택 등으로 일정에 다소 변동이 생겨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게 지연되면서 결국은 최종 대법원의 선고까지도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어제는 권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권 시장은 1심에서는 이 검찰의 신문 한 79가지 신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검찰이 제시한 이 포럼에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이 됐고 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을 가지고 신문에 응하다가 자신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진술 거부를 이유를 이제 들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포럼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다양한 시민과 만나서 이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어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치 활동이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 시민들을 만났을 뿐이지 특정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사전선고 운동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은 포럼 조직은 이 권 시장을 위한 유사한 선거 조직이고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총선에서 떨어진 뒤에 활동 기반이 없어지자 일부 지지자들과 같이 이 선거를 겨냥해서 자신의 인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포럼이란 유사 선거 조직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 날 열릴 예정인데요. 아무튼 이 포럼 부분이 계속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운전 습관을 진단하는 기술 관련 특허가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이 올바른 이 운전 습관은 자동차 연비도 좀 높이고 또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인식이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운전 습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이 특허 기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청이 어제 통계를 하나 내놨는데요. 2008년도 이전까지는 보통 연평균 두세 건 정도 드러나던 이 통계, 그러니까 특허 건수가 2010년도 들어서면서 30건으로 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49건이 출원이 됐는데 대체적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많이 좀 출원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특허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런 기술입니다. 우선 운전 습관을 진단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전 습관을 진단해서 알려주는 기술도 있고 또 진단 결과를 이용해서 연비나 주행 거리를 계산하는 기술도 있고요. 또 이 운전 습관 진단 결과하고 연동을 해서 최적의 주행 경로를 또 선정해주는 기술도 지금 나와 있고요. 이 밖에 또 차량 소모품 교환 시기를 계산하는 기술도 있고요.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술도 있고 자동차가 이 도난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 여러 가지 지금 이 특허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공상 과학 영화 같은 데서 나오던 게 다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5년, 늦어도 한 10년 정도 되면 거의 우리 실생활에 다시 와 있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그리고 담배 가격이 인상된 뒤에 애초 정부가 기대했던 금연율은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 정부 배만 불리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는 뭐 어제부터 이제 관련된 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연초에 이 급격히 줄어들던 국내 담배 판매량이 지금 정상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평균 이 국내 편의점 평균 매출을 조사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8%씩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담배 판매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 때문에 분석이 되는데요. 결국 금연 열풍이 일어났던 연초와는 대조적인 수치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월 1일 같은 경우는 담배값 인상이 적용됐을 때 판매가 급감해서 한 50% 뚝 떨어졌었는데, 이것이 지금 회복세를 뚜렷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담배값 인상 이 명목이 금연 효과보다는 오히려 기업들 아니면 정부의 이익만 늘어나게 됐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생계형 금연이 늘었다라는 씁쓸한 이야기도 있던데, 한 언론에서는 서글픈 금연, 제목을 이렇게 다 달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스스로 끊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지금 여유가 없다 보니까 끊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올 초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된 이후에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데 쓴 돈이 늘어났는데,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인데요. 1사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가 담배를 사는데 들인 월평균 이 명목 지출액이 17,800원 정도로 작년보다 한 10%가 늘어났는데요. 소득 5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신문이죠.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플러스 시간입니다. 대전고등학교가 이 국제고로의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 교명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최근에 이 대전고 총동창회가 대전고 교장에게요, 대전고 교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좀 공식적인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대전고의 국조고 전환이 만약에 최종 승인될 경우, 이제 다음 달 20일 날 최종 결정되는데요. 된 뒤에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대전국제고라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할 경우에 사실 학교 측이 거부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 동문들의 우려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은 뭐 교명이나 교훈, 교과, 졸업 기수 이런 훼손하는 계획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는데, 이게 지켜지겠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전교조 쪽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교명 변경 여부는 학교장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대전시 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국제고 전환은 원래가 이 일반고로서의 대전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단절을 하고 특수 목적고인 국제고로 새 출발하는 것이니까, 만약 국제고로 전환될 경우에는 당연히 대전국제고등학교라는 교명을 쓰는 게 맞다. 이게 전교조 쪽의 얘기입니다. 교명을 바꾸기 싫다면은 지금이라도 국제고 전환을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비서실장에 허춘 씨가 임명이 됐네요. 네, 전형적인 공무원이시죠. 논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정시 교육청에서 감사관을 공개 모집했는데, 감사원에 이중호 감사관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개발위원회가 오는 29일, 30일 기업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한창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어제 대전 와서 특강을 했는데요. 양을 세듯 소소한 일상에 주목하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네요. 자랑스러운 대능인의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오는 30일 날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가 이 학장님하고 학생회하고
좀 티격태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을 사용을 두고 학장은 안 된다. 그리고 학생회는 그거 원래 쓰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서로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홍석환 KTNG 인재개발원장이요. 매일 밤마다 지인 4,000명에게 3분 경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 기사도 오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8일 날 어제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49제가 묘소에서 열렸네요. 이달의 친절 버스 기사에는 경기군수의 신영식 씨 114번을 운행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위급한 환자를 구한 경험이 있죠. 신영식 씨. 그리고 동건운수 604번을 운행하고 있는 송관중 기사님, 그리고 충진교통의 천명철 기사님이 친절한 버스 기사님으로 선정이 됐네요. 충남교총 신임회장의 최경섭 천안 부성초등학교 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침례신학대학 출신의 권용도 장로가 모교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중앙뉴스인데요. 한국 국가 경쟁력이 작년보다 한 단계 올라가서 2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롱이 1억을 놔두고 이사한 법조인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 장롱 위에다가 뒀던가 봅니다. 근데 도배하러 오신 분이 발견을 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수상하다. 이런 뉴스도 오늘 아침 신문에 올라왔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